비워내면 네. 혹시라도 크기가 달라지거나 네. 처지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있어요. 아쉽지만 아기 엄마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수유가 끝나면 한쪽 가슴만 크고 한쪽 가슴은 작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엄마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네, 건가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수유를 완전히 마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런 모습이 좀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컸던 거는 줄어들고 줄어들었던 거는 다시 커지니까 이제 균형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제 사례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양쪽이 달랐는데 이게 이제 생리할 때가 되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생리할 때 또 이제 불균형이 됐다가 생리가 끝나고 나면 또 정상으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뭐 내 외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엄마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유방의 크기나 모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이것도 TMI일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해서 그 변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수유하신 기간이 길면 그 기간만큼의 어떤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회복이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질문이 길어요. 서울 밤톨 깍꿍맘님이 해주신 건데 질문이 긴데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80일 모유 수유 중입니다. 완모 예정이고요. 저는 전량이 많은 편이라 한쪽을 충분히 먹이는 방향으로 수유하고 있는데요. 젖이 많이 차서 전유를 많이 먹을까 걱정되어 일부 손유축을 해서 전유를 짜서 먹이고 있는데 반대쪽 가슴에 젖이 항상 새고 무거워 불편합니다. 양쪽 수유한 적도 있는데 반대쪽은 전유만 먹이는 것 같고 매번 손유축에서 짜자니 손도 아프고 어차피 젖은 비우는 만큼 차는 거라 또 전량이 많아질까 봐 걱정되고요. 지금 정도면 전량이 맞춰진다고 하는데 제가 모유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짧게 먹으면 15분, 길게 20분, 30분도 먹인대요. 낮잠 텀은 3시간, 4시간, 밤잠은 5, 7시간. 네. 네. 아,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거 왜냐하면 행복하신 건가요? 네, 엄마들이 이 시기에 4시간을 이상을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맞아요. 낮에도 아기가 그만큼 자주고 밤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길게 잔다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문 경우고요. 예, 왜냐면은 이 시기에 아기들은 거의 2~3시간도 안 돼서 깨는 게 정상인데 밤잠도 그렇게 짧게 잔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밤톨 깍꿍맘님 너무 행복하실 경우고요.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자주 깨지 않는 대신에 깨어있는 동안에 아기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엄마한테 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2, 3주, 6주, 2, 3개월. 요때가 2, 3개월 때예요. 80일이면.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성장 폭발이 있을 때니까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때가 폭발, 딱 잠깐 고르고 말아요. 길어야 한 2, 3주? 요때가 이제 한 번씩 좀 이렇게 아기가 엄마를 찾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지나간다는 사실이니까 힘들더라도 좀 견뎌보셔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따로 방법이 없어요. 자, 저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모유 수유를 하면 유두 크기가 너무 커질 수 있나요? 커지죠. 다행인 거는 이게 커진다는 거 아까는 유두의 크기 얘기하시는 거랑 유방의 크기 얘기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두가 왜 우리 이렇게 약간 큰 그 포도알만하게 되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까 제가 이렇게 손가락에다 이렇게 해갖고 굴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굴린 다음에 수유를 하면 크기가 커도 아기 한 입에 잘 납작해져서 들어가요. 근데 그걸 안 하시니까 커서 안 들어가는 엄마가 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입은 작은데 엄마 유두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5분 정도를 이렇게 손으로 계속 굴려주시면 그러면 말랑말랑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납작은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아기 입으로 충분히 넣어주실 수 있고요. 유축, 그러니까 손으로 짜서 먹이는 거와 바로 아예 먹이는 거와
솔직히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 질문에도 음. 하나 있었는데, 아기가 모유를 먹다가 자꾸 캑캑거린다, 음, 사례가 들리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엄마들이 있는데, 요거하고 유축하고가 관련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먹을 때와 그 다음에 유축기가 짜낼 때 음.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쵸. 아기는 압착 방식, 눌러서 먹는 거고, 유축기는 흡인 방식, 이렇게 음. 빨아들이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축기의 흡인 방식으로 인해서 아기가 압착 방식으로 먹는 걸 방해받아요. 그게 사례가 걸리는 경우인데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짜서 먹이면 끝날 때까지 짜서 먹여야 돼요. 아, 그런데 이제 조리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 집단 생활이고 그래서 아기 수유텀을 잘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짜서 먹여도 괜찮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리원 교육을 가면 가끔 그런 거 강요받아요. 선생님 절대로 직수하라고 하지 마시고 짜서 먹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미리 언지를 하시는 그 조리원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할 때마다 사실 조금씩 마음이 좀 아픈데 집에 오셔서는 유축을 계속 하게 되면 보통 2, 3개월이 지나면 유축에는 한계가 와요. 아. 그래서 엄마가 제가 아까 완모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하는 게 좋으실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한 1년 정도 적어도 1년 반으로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 3개월 먹이고 말 거다라면은 저는 유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먹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조리원에서 오시면 직접 수유하는 거를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지금 듣고 있는데 계속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보가 끊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마지막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당뇨 쪽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밤중 수유는 언제쯤 하시는지. 네, 네, 언제쯤 밤중 하시죠? 수유에 대해서 많은 엄마들이 참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죠. 네, 네. 아기 키우는 엄마들의 공통점이에요. 특히 이제 밤에 아기가 깰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자니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빠르게 달려가자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밤중 수유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5시간 이상 이렇게 길게 하면 아침에 괴로워요. 아침에 이렇게 가슴이 딱딱해지고 목까지 잠기는 경우가 생겨서 5시간 이상으로 걸리는 거는 밤중 수유는 권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수유하는 내내 밤중 수유를 적어도 2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인간이 뭐 8시간을 자지는 못해도 한 6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2, 3시간 간격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3시간, 4시간 간격이면 2번은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알람을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꼭 애가 깰 때마다 깨지 마시고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쉬시고 대신에 그때 알람을 맞춰서 적어도 3시간 정도 지나면 내가 한번 일어나서 가서 깨서 아기를 수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아기도요. 그거에 적응을 해요. 오늘 엄마 안 오는 날이구나. 안 오다가 딱 아기가 오면 엄마가 오면 그때 울어요. 그래서 나 엄마 기다렸어 이러는 아기들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기들도 한 2주가 지나면 엄마의 신호를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엄마도 힘들어 이렇게 아기한테 얘기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마사지 받아야 당뇨가 되나요? 저는 사실 단유와 관련해서는 이게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면은 꼭 마사지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면 한 2개월을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유를 할 거다라는 계획을 2개월 전에 세우셔야 돼요. 근데 모든 엄마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간이 길게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횟수를 줄여갈 수 있어. 그러면 굳이 단유 마사지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젖을 끊어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마사지를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질문에서도 약 먹는 얘기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약은 의사와 약사에게 먼저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가장 또 약에 대해서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단유와 관련된 거를 산부인과에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소염제를 먹는다든지 또는 가끔 엄마들에 따라서는 치료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담당 관련 질병의 선생님 말고 산부인과 선생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유와 관련된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 질문이 올라오는데 너무 심도 있는 질문이 올라와서 잘 선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여기서 공개 방송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 한번 하고. 네, 아,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네, 나오겠습니다. 오늘 약속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또 질문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고 보고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